여러 학습 도구들, 갖춰진 공부방,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공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공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부 환경, 즉 학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좋은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렸었고요. 오늘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공부 환경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공부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좋다는 거 막 해주고 싶잖아요. 네, 여러 학습 도구들, 갖춰진 공부방,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제거하기예요. 제가 오랜만에 주말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이랑 영화관 나들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영화관에 들어서자마자 영화보다는 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거 있죠. 네, 팝콘 냄새, 아니 향기인가? 어쨌든 애들이 영화관에는 팝콘이라면서 아빠랑 같이 팝콘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걸 꼭 먹어야 되나? 이런 순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미 애들은 아빠랑 같이 팝콘을 사온 거예요. 그것도 제일 큰 팝콘 통에 이만큼 넘칠 만큼 담아왔는 거예요.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아니 몸에도 좋지 않은 팝콘을 이렇게다가 큰 통에 가득 담으면 어떡하냐고. 영화 다 보고 나면 이제 저녁 먹어야 되는데 팝콘대 다 채워가지고 밥 들어갈 자리 있냐고, 어떡하냐고 약간 막 쏘아 붙였는 거예요. 엄마가 막 그러니까 아빠랑 애들은 밥만 먹고 남길 거라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영화가 다 끝나고 조명이 딱 켜지는 순간 저는 팝콘통을 봤죠. 빈통을. 아는 것, 결심한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게 확실해요. 마시멜로 실험 들어보셨죠?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 딱 놔두고 이게 먹고 싶으면 책상 위에 놓인 이 종을 딱 올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시멜로 먹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종 안 올리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마시멜로 실험은 미국의 심리학자 워터 미셸이 마시멜로를 먹기까지 기다린 시간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예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해서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 SAT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이 30초 만에 종을 울린 아이들보다 210점이나 높은 거예요.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 질량 지수도 그리고 몸무게도 덜 나간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를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만족 지연 능력은 더 큰 성취감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을 미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현재의 욕구를 조절하는 거죠. 숙제를 미루지 않고 하는 것, 숙제가 끝나기 전에는 게임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실험에서 이 만족 지연 능력과 성적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밀접하다라는 그 사실 말고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지 않고 숨겨놓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참았던 아이들 중에는 이 마시멜로에 관심을 안 두려고 자신만의 회피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숨기기도 했죠. 또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막 흥얼거리거나 다른 막 손장난이라도 한 거예요. 바로 가시권 앞에서 유혹물을 떨어뜨려 놓던지, 또는 아예 제거를 하면 오랜 시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 설정이죠.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만족 지연 능력뿐만 아니라 바로 환경 설정이었어요.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 설정에 따라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눈앞에 마시멜로를 딱 놔두고 참아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내심 테스트에 항상 이겨내기란 좀 힘들 것 같아요. 굳이 마시멜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참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런 유혹거리를 제거해 둔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굳이 겪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훨씬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아이가 우리의 욕심만큼 만족지어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주변 환경만 조금만 더 개선을 해준다면 아이가 그 유혹물을 앞에 두고 겪게 되는 그 큰 스트레스를 조금은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 환경에 적용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방해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학습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우리 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마다 방해 요소가 다 달라요. 평소에 잠이 많거나 뒹굴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주로 공부하는 공간에 침대나 폭신한 소파, 침구류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책상과 침대의 거리가 멀리 둘수록 좋겠죠. 만들기나 그리기를 즐겨하는 아이라면 적어도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 각종 도구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도구들은 서랍이나 다른 장소에 두었다가 사용할 때 꺼내 쓰는 게 바람직해요. 뒷부분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그런 책도 방해 요소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책을 읽는 공간과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그런 친구에게는 분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핸드폰은 어떨까요? 핸드폰은 아이의 은밀한 사생활이 있는 그런 곳보다는 가족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에 함께 놔두는 것이 좀 좋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참고로 핸드폰이 주로 주방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전기를 거기다가 뒀거든요. 성능이 안 좋아서 주로 꽂혀 있어요. 이것도 저의 의도가 들어간 거겠죠. 예를 든 방해 요소 말고 내 아이만의 방해 요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찾아서 이렇게 환경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이 공부 환경만 약간만 바꿔도 아이들은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공간 안에 유혹 요소만 좀 제거를 해주더라도 그 아이들의 그 부정적인 욕구를 좀 차단할 수 있어요. 저도 요 며칠 전에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저도 제 스스로 공부 환경을 좀 설정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제 몸을 집어넣어놨어요. 시험 기간이어서 도서관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가장 하기 쉬운 행동은 뭘까요? 바로 공부죠. 핸드폰 게임의 유혹을 의식적으로 막 제어할 필요도, 반대로 의식적으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도서관 같은 곳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의 그 내적 갈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좀 주변 환경부터 먼저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우리가 집에 초콜릿이나 사탕 가득 사두고는 야, 이거 몸에 해로운 거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거나 핸드폰을 막 끼고 다니는 아이한테 집에는 특별히 읽을 책도 없는데 야, 그거 좀 그만 보고 책 좀 읽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주변을 좀 둘러보셔야 돼요. 마치 큰 통에다가 팝콘을 이만큼 쌓아주고는 야, 이거 반만 먹어, 이렇게 말한 저처럼 말이죠. 애들이 몸에 해로운 간식 안 먹었으면 한다면 그런 간식이 집에 없어야 되겠죠. 아니면 좀 숨겨라도 두든지. 핸드폰 게임 대신 책 읽기를 좀 바란다면 손에서 핸드폰을 우선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읽고 싶을 만한 책이 있어야죠. 팝콘을 반만 먹기를 바랬다면 반은 미리 버렸어야죠. 야, 먹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지시하는 대신 유혹거리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에요. 명령하고 강제하고 지시하고 이런 말보다 자연스럽게 의도된 환경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음식 많이 주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가까이 있으면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그릇 크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환경이 그 행동을 유발하는데 적합한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야, 이거 문제집 이거 풀어야지 하고 두꺼운 문제집 이렇게 내밀면 아이가 만약에 기겁해서 나자빠진다, 그런 아이한테는 거기에 또 적합한 환경 설정 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약간 조산모사 같은 느낌일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문제집 가끔 한 장씩 이렇게 찢어서도 줘요. 문제집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 가정에는 어떤 것을 제거하면 좋을지, 아니면 숨겨라도 놔야 될지, 우리 아이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아이랑 같이 의논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집단지성을 모아서 공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방법이 좋더라 하는 거는 우리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저희 집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조절한 몇 가지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V예요. TV가
벽장 속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TV를 약속된 날에 저 문을 열고 다 같이 봐요. 이것도 환경 중에 제거하기를 먼저 한 케이스죠. 저희 집에 적용한 방법 하나 나눠드렸고요. 애들마다 또 가정마다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 서로 좋은 방법 공유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